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미분의 목적에서 아주 약간 벗어나 있어요. 미분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프를. 접선의 방정식은 물론 그림 이렇게 접선을 여러 개 그어가지고 이렇게 싹 그리면 그래프 그려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프를 그릴 때 꼭 필요하냐? 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곁가지로 약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큰 줄기에서 보자면 약간 벗어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걸로는 엄청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요. 이건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역시나 척분하러 가서도 자주 보게 될 녀석입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것도 좀 컴팩트하게 보자면 설명부터 쭉 하고 갑시다. 결국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이거든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언제 하죠? 1학기 때 하나? 아마 대부분 네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뭐 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총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하나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거. 제가 말로 하면 대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거. 세 번째는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두 점이 하필이면 x절편과 y절편인 거. 그래서 뭐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뭐 그런 거 한다고요. 그래서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배우거든요. 대충 이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뭐였게? 두 번째 거예요.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거. 왜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이라고 했는데 그 지나는 점 중에 특별하게 y절편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식이 예뻐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한 점 잡아가지고 기울기와 점 가지고 직선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 끼워 넣는다고요. 어떻게든. 네 번째 건 x절편이 a, 0이고 y절편이 0,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하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식이 예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못 풀지 않는다고.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가지고 직선 구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로 그냥 식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배우는 건 네 가지지만 그 중에 두 번째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그 두 번째 게 다시 아까 뭐였냐면 기울기 m 하고 지나가는 한 점 a, b가 주어진 경우란 이야기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지.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m이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 치면 마음속으로라도 빨리 외쳐봐. 마음의 귀를 열고 있을게. 2명 맞았어요. y-b는 m의 x-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왜 이렇게 생긴 거였냐면 이것도 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생각해 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더라 라는 거예요. x-a분의 y-b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가 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a 우변으로 넘기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직선 할 때 했던 건데 그럼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일반적인 직선이 아니라 접선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써 있는 걸 접선으로 싹 다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접선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점은 누가 될 거냐면 접점이 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A, FA다 라고 하면 A 좀 별론가? 잠깐만요. T라고 합시다. T가 나을 것 같아요. 접점의 좌표를 책엔 뭐라고 되어 있니? 책엔 A라고 되어 있네. 책에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A, FA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인 F'A가 되더라 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보면 y-FA가 F'A의 x-A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끝. 너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찬찬히 보면 y하고 x는 뭐 당연히 살아 있어야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f는 문제 나와 있겠죠? 그럼 F'은 이제 미분해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고요. 요 A가 누구냐면 접점의 X좌표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진 거 말고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A예요. A만 찾으면 돼요. A만 찾으면 Y랑 X는 원래 있는 거고 F는 문제에 있을 거니까, 뭐 곡선도 안 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F는 문제에 있을 거니까 이거 미분해서 F'은 금방 찾으시면 되고, 요 A의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서 걔네들을 빡빡빡 대입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서 빨간색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접점의 X좌표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집착하셔야 돼요. 접점의 X좌표.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접점의 X좌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것만 찾으면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글씨를 꼭 기억하시고, 이게 뭐 이제 문제를 막 많이 풀다 보면 대충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시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돼서 막 헷갈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현타가 올 때는 내가 접점 X좌표를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걸 찾으셔야 접선이 완성된다고. 그죠? 이 말을 좀 기억하시고, 여기다 쓰기엔 좀 좁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쓰면 좋으니까 여기로 가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크게 보면 총 3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여기 수학2에 있는 접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원의 방정식 있죠.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3가지로. 기억납니까? 그치. 기억이 나면 뭐 누군가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텐데. 마음의 귀를 열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원의 방정식 생각해보면 똑같이 3개인데 첫 번째는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때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분인지 기억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죠? 요 위에 x1, y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게 기억나죠? 안 나는 척 하는 거지? 깜빡하면 속을 뻔. 그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은 만드는 과정은 이거 왜 원을 설명하고 있지? 만드는 과정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뭐 y는 mx 뿔마 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있어요. 찾아보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은 거예요. 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가지고 걔가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찾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3개인데 여기서도 그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여기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도 유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예 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고요.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자면
그냥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요 위에 a, fa라는 점이 있대.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죠.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도. 하나 딱 있거든요. 요 점 x좌표 a라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아예 문제에서 접점의 좌표를 준 거잖아. 접점의 좌표 a, fa야 라고 줘버렸으니까 그럼 뭐 땡큐. y 빼기 fa는 f'a의 x-a. 어차피 a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빡빡빡 집어넣어서 식만 쓰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녀석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를 m이라고 보자고요.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뭐 기울기가 1인 녀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요 곡선의 경우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항상 두 개인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참고로 3차 곡선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요 3차 곡선에 기울기가 1인 걸 지금 두 개 그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못 긋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몇 차 곡선이냐 또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고. 원에도 왜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건 우린 지금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나온 거냐면 미분 개수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f'a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린 a를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일단 fx 미분해서 주어진 기울기 m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되죠. 이게 누구란 이야기냐면 접점 x좌표 a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어디인지를 찾으면 된다고.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찾는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점, 그 점을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이렇게 생긴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될 거냐면 접점의 x좌표 a가 될 거고 그럼 그거 찾은 거 가지고 y좌표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y-fa가 m의 x-a다.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간단한 방정식만 하나 풀어보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인데 이게 약간 귀찮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귀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죠.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다는 것도 그림을 보면 이런 건데 똑같이 이것도 3차 곡선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곡선 밖에 있는 뭐 요런 점에서 접선 그어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좀 그림 그리기 어렵네. 요런 점에서 접선 그어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요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세 개나 그을 수 있어요.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라고 하면 어때서 이렇게 세 개인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세 개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쨌든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앞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게 지금 이거 세 개 다 접점에 이걸 색깔을 바꿨네. 접점의 좌표가 다 달라요. 그죠? 얘처럼 접점의 좌표가 하나인 게 아니라 접선마다 접점의 좌표가 다 다르고 얘처럼 기울기라도 같으면 좋겠는데 기울기도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공통인 건 뭐냐면 요 곡선 밖에 있는 요 점을 지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 점을 뭐 P, Q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 세 개의 직선 다 요 점을 지난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처럼 간단하게 접점 x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조금 귀찮지만 이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고 출발하는 거예요. 미지수로 두고 출발하는 겁니다. t라고 두고 출발을 했다는 건 t를 찾으러 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접점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야 라는 건 알 수 있죠. 이제 t만 찾아서 여기다 빡빡빡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써놓고 나서 보면 지금 제가 좀 일반화해서 식을 써서 그런데 지금 이 식에는 x랑 y랑 t만 문자예요. 그죠? f, f' 이런 거는 원래 문제에서는 그냥 식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t들과 x 하나, y 하나가 들어있는 식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직선은 t의 값에 따라서 잘 찾았다면 얘가 되던가 얘가 되던가 얘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죠. 얘든 이 점은 항상 지나요. 내가 적당한 t를 찾아서 대입했다 치면 이것들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점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p하고 q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이라 p, q라는 알파벳이지 실제로는 숫자였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다시 이 식은 뭐가 된다? t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 t만 남는다. 좌표까지 대입하고 나면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뭐다? 접점의 x좌표다. 그래서 접점 x좌표 찾고 나면 집어넣어서 산수 해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얘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그 접점의 x좌표를 찾으려고 방정식을 좀 푸셔야 되거든요. 방정식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방정식을 풀 수 있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방정식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을 찾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하나는 이거 얘도 그렇고 접선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함수가 누구냐,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방정식의 모양이 달라질 거라 방정식의 해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3차 곡선이어도 즉 똑같은 fx라고 해도 이 p, q의 위치에 따라서 얘처럼 세 개를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라고 하면 이거 하나밖에 못 그어요. 똑같은 곡선이지만 p, q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p, q의 위치에 따라서 t에 관한 방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방정식의 해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고 방정식을 풀면 그 방정식의 해가 접점 x좌표인데 만약에 이 빨간색 점을 대입했다면 방정식의 해가 3개 있는 거지. 파란색 점을 대입하면 방정식의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근이. 그래서 방정식 해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항상 해가 3개인 건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정식 해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도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얘는 딱 접선 하나로 결정 나 있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약간 성의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죠. 이 1, 2,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긴 얘기를 단 3줄로 끝내다니. 이렇게 생겼고요. 뭐 자잘한 거 한 2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거는 이제 옛날 책에는 좀 나오는데 요즘 책에는 이 용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용어는 없지만 실제로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법선이라는 게 있어요. 법선. 얘는 접선, 얘는 법선. 근데 이 법선의 정의는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요게 y는 fx고 요 점을 a라고 보면 요 점에 a, fa라고 보면 요 노란색은 접선이죠. 요 접선의 방정식은 y-fa가 f'a의 x-a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법선이라는 걸 뭘 얘기한다고?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 법선의 방정식은 지나가는 점은 접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y-fa 인 건 똑같은데 기울기가 접선의 수직이에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였는데? f'a 미분계수였잖아요. 그것의 수직이래요. 마이너스 f'a분의 1 x-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점은 접점이랑 똑같은데 기울기만 접선의 수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선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법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에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걸 설명하는 거지. 문제가 이런 식이야. 뭐 1,f1을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로 나와요. 그냥 법선 설명해주면서 풀라고 나온다고. 그냥 법선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교과서에서 이 용어가 빠지는 바람에 이걸 막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그 설명의 정의가 다 그 정의가 그냥 내용이에요. 지나는 점은 똑같고 기울기만 수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선은 여러분 역시나 원 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원에서 법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한 건지 알죠? 원 접선 요 접점 수직 이렇게 그으면 요 중심을 지나간다고. 그죠? 원에서는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에서 더 중요한 직선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그냥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그렇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 뭐 이걸 이제 책에 따라서는 공통접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공통접선이란 용어는 이걸 교과서에서 공통접선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공통접선, 공통인 접선, 접선을 공통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다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라고 딱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건 딱 자명하니까 얘는 그림으로 먼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점에서 곡선 두 개가 접한다라는 거거든요. 얘를 뭐 y는 fx라고 보고 얘를 y는 gx라고 보고 요 점 x좌표를 a라고 보면 요 a라는 점에서 fx와 gx가 접하는 건데 이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보면 이 접선은 fx한테도 접선이고 gx한테도 접선이에요. 그죠? 곡선 둘이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으면 f한테도 접선이고 g한테도 접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써보면 fx 입장에서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fa가 f'a의 x-a고요. gx 입장에서 구해보면 y-ga는 g'a의 x-a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직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죠? 그렇다면 식으로 봤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완전히 같은 거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가 보기 편하니까 기울기부터 보자고요. x 앞에 붙어있는 f'a와 g'a 이 둘이 같은 값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일치하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둘이 같아야 되고요. 기울기 둘이 같다고 했더니 우변이 완전 같은 식이 돼버렸거든. 그럼 좌변도 같은 식이 돼야 되잖아요. FA랑 GA도 둘이 같아야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곡선이 접한다 치면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얻어진 사실은 뭐다? fx와 gx는
A라는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 계수도 같다. 두 곡선이 접하는 거니까 일단 만나야 되고 그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면 기울기도 같더라. 그게 곡선 둘이 접할 때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 접선을 가지고 뭐 어떤 문제나 어떤 책에서는 공통 접선, 공통인 접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접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헷갈리는 상황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아이고 그림? 잠깐만요. 요렇게 생긴 거랑 선을 먼저 그으면 되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노란색 직선은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에요. 하지만 이거랑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뭐가 다르냐면 얘는 접점이 하나예요. 근데 얘는 접점의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선 이걸 가지고도 공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fx와 gx가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라던가 아니면 뭐 fx에서 fx 위에 뭐 a, f에서의 접선이 gx하고 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들이 이거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서술하는 방식에 따르자면 약간 혼란스럽다고. 공통이라는 표현을 이거에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통 접선이라는 말 보고 바로 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이건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대신에 두 곡선이 접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곡선 둘은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이거고요.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게 나오지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얘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거 외에 일단 이 정도면 책에 있는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접선 이야기고요. 말했지만 요 세 가지는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다 거의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와요. 말했지만 원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그 미적분에 가셔가지고요. 초월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에서 접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각 경우마다 마치 푸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생겼지만 큰 줄기를 따져보자면 결국 접점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고 뭐 이건 짜투리 두 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서 49쪽 하고요. 50쪽에 문제 7개 들어있네요. 요 중에서 문제 그래도 눈으로만 좀 보고 갑시다. (79번부터) 보면 곡선 나왔고 이 곡선 위의 점 2,8이래요. 실제로 2를 대입해보면 8이 나오니까 2,8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땡큐지. 접점 X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2라고. 그죠? 미분하면 뭐다? 3X제곱.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3, 2의 제곱. 12다. 그죠? 2,8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2인 직선 구하시면 그게 얘가 구하는 접선이라고요. 완전 쉽죠? 2번이 법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선이란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이 곡선 위에 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법선이라고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 구해서 수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니까 제가 손 안 대고 넘어가고요. 80번은 보시면 문제 이런 식이에요. 3차 뭐 곡선 하나 나와 있고 얘한테 접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이래요.
접점의 좌표 당장은 모르지만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고요. 어떻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그럼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1 미분해서 1이 되도록 하는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죠. 이 점의 x좌표가 접점의 x좌표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찾으면 뿔마 2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니까 그거 대입해서 y값만 찾아내시면 기울기 1이고 찾아낸 그 점 대입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죠. 비슷한 표현으로 밑에 것도 있어요. 요것에 접하면서 이 직선의 평행한 거 찾으래. 기울기가 3인 녀석 찾으세요라는 말이죠. 뭐 반대로 이거의 수직인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찾으세요라는 말이겠죠. 그죠? 해보시면 되고요. 81번 요거는 하나 풀어봅시다. 0,2?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래도 0,2에서 요 곡선에다 그은 접선을 구하래요.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 0에 2가 안 나오죠. 그 말은 요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자면 세 번째 거가 될 텐데 그럼 접점 x좌표를 당장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고 문제는 풀기 시작한다고요. 접점 x좌표를 t라고 뒀으니까 y좌표는 t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되었을 거냐면 3t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직선을 완성시키면 y-t 세제곱이 3t제곱의 x-t인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간다고요? 0,2를 지나간다고요. 0,2에서 출발한 점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 여기다가 2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그리고 식을 정리해보면 2-t 3승은 요거 0이니까 마이너스 3 t 3승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좌면으로 다 옮기시면 2t 세제곱 더하기 2가 0이고요. 2로 약분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요 3차 방정식에 근이 더 여러 개 생겼으면 그 각각마다 접선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해를 찾았고 이 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접점의 x좌표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찾은 해 가지고 다시 구하면 되죠. 접점 어디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건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예요. y 플러스 1은 3의 x 플러스 1이다. 좀 예쁘게 정리만 하시면 3x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참고로 어차피 나중에 이제 내일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리 한번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혹시 배운 적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서 x축, y축에 x세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잠깐 꼬불탕 이렇게 하고 다시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0,2라는 점은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우리가 찾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긴 0,1이라며.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이런 접선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이 빨간색 직선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는 풀어보시고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할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오늘 좀 이따가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 83번 딱 그런 멘트로 나와 있죠. 보시면 두 곡선 fx와 gx가 접한대요. 이건 오해할 거 없이 당연히 위에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곡선 얘와 얘가 접한대요. 그러면서 a의 값을 물어봤는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얘도 접점의 좌표로 찾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접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도 접점의 좌표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곡선이 접한대요. 식이 두 가지 나온다고 조건이. 그게 뭐였냐면 일단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점에서 접한다며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식 다 둘 다 써보면 위에 있는 건 t 세제곱 더하기 at가 t제곱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고 요것도 바로 미분해서 써보면 3t제곱 더하기 a가 2t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보니까 미지수가 t랑 a랑 두 개예요. 식도 두 개, 미지수 두 개. 연립해서 a랑 t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a를 소거하시면 되겠죠? t 하나씩 더 곱해서 빼버리면 a는 없어지니까 그걸로 t 찾고 찾은 t로 다시 a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두 곡선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있는 애들은 산수하는 거니까 해보고 나서 제가 좀 설명할 거 하도록 하죠.